단 하루도 쉬지 않는 유일한 장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매일 10만 번 이상 고동치며 결코 멈추거나 쉬지 않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심장은 쉬지 않고 작동하며 6만 마일에 달하는 혈관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고 대가 없이 당신의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몇 길을 걸으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을 때 가슴 안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이 당황할 것이며 펌프질을 계속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료가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아침, 점심 또는 저녁을 거르는 것이 이 지칠 줄 모르는 장기에게 어떠한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과학이 발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당신이 신체에 대해 배우게 될 가장 놀라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단식할 때 당신의 심장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합니다. 이 내용은 교육용이며 의료적 조언이 아닙니다. 심장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습관을 바꾸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제 가슴 속으로 시간별 여정을 떠나 음식이 공급되지 않을 때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그 답은 단식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확인해 주세요. 이 놀라운 장기에 대해 우리가 발견하게 될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입을 먹은 직후 식사를 마친 직후의 심장은 편안합니다. 연료는 풍부하고 삶은 수월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다양한 종류의 연료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심장은 당신이 방금 먹은 음식에서 얻은 에너지, 즉 혈류를 떠다니는 당분과 지방의 혼합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보도 없이 그저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펌프질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할 때조차 당신의 심장은 주로 당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 건강에 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이 생존하기 위해 당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식사를 거르는 것이 이 필수 장기를 굶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매우 다릅니다. 당신의 심장은 이미 지방을 태우는 기계입니다. 심장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70, 90%는 당분이나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에서 나옵니다. 지방 말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태어난 날부터 주로 지방을 연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잠시 되새겨 보십시오. 당신이 숨쉬는 모든 순간, 모든 심장 박동 삶의 매 순간 의지하는 그 장기는 당분보다 지방을 선호합니다. 당신의 평생 동안 그래왔지만 당신은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당분은 심장이 필요로 하는 것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제공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분이 쉽게 공급될 때조차 심장은 지방을 태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마치 고급 연료를 넣었을 때 더 잘 달리는 고급차와 같지만 당신의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심장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식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중요합니다. 심장은 줄곧 지방을 태워왔습니다.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따라서 당신이 음식을 끊었을 때 심장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저 연료 혼합 비율을 조정할 뿐입니다. 이것을 조금 줄이고 저것을 조금 더 늘립니다. 드라마틱한 상황도 비상사태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음식 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의 몸을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원이 한정되면 모든 방의 불을 환하게 켜두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불을 끄기 시작하죠. 당신은 아끼기 시작합니다. 효율적으로 변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 하는 일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음식이 곧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이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전신에 걸쳐 일련의 변화를 촉발합니다. 인슐린이 떨어지면 몸은 저장실을 엽니다. 지방세포는 그 내용물을 방출하기 시작하고 지방산이 혈류로 쏟아져 나옵니다. 간은 이 지방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대사는 소화 및 저장 모드에서 방출 및 연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스위치를 저축에서 지출로 축적해서 활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매혹적인 부분은 당신의 심장이 이러한 전환을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심장은 처음부터 지방을 주요 연료원으로 태워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장에게 새로운 영역이 아닙니다. 이곳이 바로 심장의 고향입니다. 심장에게 있어 이러한 변화는 일반 휘발유에서 고급 휘발유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계속해서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덜컥거림도 고군분투도 불평도 없습니다. 신체의 다른 부분들이 음식의 부재에 적응하는 동안 당신의 심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고동칩니다. 분당 60회드는 70회드든 당신의 정상 수치 그대로 말이죠. 음식의 부족에도 변함없고 동요하지 않으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의 심장이 이런 상황을 위해 설계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단식 약 12시간째가 되면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간은 수백만 년의 인류 진화 과정 동안 해왔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장소에서 방출되는 지방을 가져와 특별한 무언가로 변환하는데 그것이 바로 케톤입니다.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케톤은 작고 깨끗하며 우리 몸이 사용하기 쉬운 압축된 에너지 패키지입니다. 이를 신체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다른 연료가 통과하지 못하는 장벽까지 넘나드는 고급 연료 포드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케톤을 아주 좋아하며 당분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를 활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조상들이 긴 겨울과 사냥 실패 속에서도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그들의 뇌는 음식이 부족할 때도 계속 작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케톤을 그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케톤이 도착하면 심장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 반갑게 맞이합니다. 심장은 지방과 함께 케톤을 태우기 시작하며 이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케톤은 다른 연료보다 훨씬 깨끗하게 타오릅니다. 고급 양초와 저렴한 양초를 태울 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빛과 열을 내고 제 역할을 하지만 하나는 연기 없이 깨끗하게 타는 반면 다른 하나는 곳곳에 그을음과 찌꺼기를 남깁니다. 심장이 케톤을 태울 때 산화 스트레스와 세포 노폐물은 줄어들고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계 장치의 마모와 손상도 적어집니다. 이는 더 깨끗한 가동을 위한 더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집을 가동할 때 석탄을 태우는 것과 깨끗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작동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태양광 쪽이 시스템을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이것은 인류 설계의 결함이 아니라 고유한 특징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에게는 냉장고도 24시간 운영되는 식료품점도 없었습니다. 음식 배달 앱이나 한밤중에 간식도 없었죠. 그들은 사냥에 성공하기까지 며칠씩 공복으로 수마일을 걸어 다녔고 그 시간 내내 심장은 강력하게 박동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인류는 굶주린 상태에서 먹잇감을 쫓아야 했고 음식을 찾아 수마일을 걸어야 했으며 포식자를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빈속으로 해냈음에도 그들의 심장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은 그러한 결핍의 시기에 번성했던 심장들의 후손입니다. 동일한 프로그래밍과 유전 부호,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연료를 전환하여 계속 나아가는 능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단식할 때 심장을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장의 고대 언어, 즉 조상의 언어이자 생존의 언어로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 대목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식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식사 시간 설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제 과학자들이 최근에서야 이해하기 시작한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장세포 깊숙한 곳에는 마스터 스위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BDH1이라 부르지만 당신은 이를 심장세포마다 상주하며 호출되기를 기다리는 심장 전담, 수석 정비공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단식을 유지하면 이 정비공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즉시 모든 것을 최적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비공이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심장이 케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시스템을 미세에 조정하여 심장이 이 고급 연료로부터 최대 에너지를 추출하게 만듭니다. 모든 케톤 분자는 낭비 없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용됩니다. 둘째, 이것은 발견한 과학자들조차 놀라게 한 사실인데 이 정비공은 심장이 일반 지방을 이전보다 더 잘 태울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한 명의 일꾼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탁월하게 해내는 셈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스위치가 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하며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비공이 없는 심장은 고전했습니다.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지 못했고 노폐물이 축적되었습니다. 운동 내성이 떨어졌고 전반적인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마치 배기 시스템이 막힌 자동차처럼 작동은 하지만 잠재력에는 훨씬 못 미치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스위치가 켜지고 정비공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심장은 더욱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연료를 더 깨끗하게 태우고 설계된 잠재력에 더 가까운 상태로 가동됩니다. 원래 의도된 방식대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 한 끼를 거른다고 해서 즉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단식이 적응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패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을 일정 기간 꾸준히 실천할 경우 몇 주에 걸쳐 이러한 적응 반응이 유도됩니다. 당신의 심장은 말 그대로 세포 수준에서 대사 구조를 재형성합니다. 심장은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적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더 잘 수행하게 되고 더 효율적이며 더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심장 연구에서 발견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과학자들이 심장 건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은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펌프질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약하고 지친 심장, 즉 심부전 상태의 심장을 연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통받는 이 심장들이 갈구하는 것은 당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케톤을 찾고 있었습니다. 심부전 환자의 경우 케톤 사용량이 건강한 심장에 비해 거의 3배나 증가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절실했던 심부전 상태의 심장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부표를 붙잡듯 케톤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생명이 그곳에 달려있다는 듯이 케톤을 붙잡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문제에 처하고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 심장은 본능적으로 단식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연료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고통받는 심장은 더 많은 당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케톤을 원하고 갈망하며 자동으로 그것을 찾아 손을 뻗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심장학 분야에서 새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심장에게 케톤이 실제로 더 선호되는 연료가 될 수 있을까요? 단식으로 유도된 케톤이 지속적인 음식 섭취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증거보다 더 큰 주장을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그 패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건강한 심장은 케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전하는 심장은 능동적으로 케톤을 찾아내며 단식은 자연스럽게 케톤을 생성합니다. 물론 이것이 단식을 통해 심장 질환을 치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일 것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식이요법 실험이 아니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심장의 경우
이 연구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기간이 우리가 예전에 가정했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감당하도록 설계된 일이며 어쩌면 심장이 기다려온 일일지도 모릅니다. 고려해야 할 상반된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닐 것입니다. 2024년 8시간 이내의 시간에만 식사하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사방으로 퍼졌고 갑자기 간헐적 단식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 이틀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해 보고했을 뿐입니다. 연구진은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떠했는지, 또는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십 가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심장 전문의들은 이 결과가 흥미롭기는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이미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습관을 가졌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여전히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는 단식이 혈압 개선, 더 나은 콜레스테롤 수치, 염증 감소 등 심장 건강 지표를 향상시킨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들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어떤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당신의 심장이 말하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장은 당신과 소통하는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식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다고 느끼거나 처음에는 약간의 배고픔이나 기력 저하를 느낄 수 있지만 심장은 불평 없이 평소처럼 꾸준히 정상적으로 고동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야 할 심장이 빠르게 뛴다고 느껴지거나 가슴 속에서 심박수가 건너뛰거나 요동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장이 손을 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심장이 빨간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어지러움, 가슴의 압박감, 기절할 것 같은 느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식은땀 등은 참고 견뎌야 할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멈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전해질이 포함된 물을 마시십시오. 소금,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이들은 모든 리듬을 유지해주는 지원팀과 같습니다. 이들이 없다면 건강한 심장조차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단식 중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때로는 물에 소금을 한 꼬집 타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신체는 전해질을 잃게 되고 심장은 전해질 수치가 낮아질 때 이를 감지합니다. 만약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다면 기다리지 말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단식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심장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목표는 얼마나 오래 굶을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당신의 심장은 식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당황하는 연약한 장기가 아닙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대사의 걸작이며 놀라운 유연성으로 연료원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단식할 때 심장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적응합니다. 주로 지방을 태우던 방식에서 지방과 케톤을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내부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산화 폐기물이 적은 더 깨끗한 연료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단식이 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단식을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며 식단 유행을 따르기 위해 의학적 조언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음에 식사를 거르면서 혹시 심장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정확히 진화해온 방식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고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으며 약해지거나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심장과 단식에 관한 진실입니다. 여기에는 거의 시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당신의 아주 먼 조상들을 살아남게 했던 바로 그 메커니즘이 여전히 당신의 내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질 때 활성화될 준비를 마친 채로 말이죠. 심장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영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질문은 당신의 심장이 음식이 없는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심장은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그동안 이 장기를 과소평가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심장에게 끊임없는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심장 역시 그들이 살려두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유연성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으며 연해와 굶주린 풍요와 결핍 모두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심장은 당신의 의식이 잊어버린 생존에 관한 지식들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던 이 장기에게 끊임없는 소화 작업으로부터 휴식을 주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단식 중에 심장의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 에너지가 더 넘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느낀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간헐적 단식이 심장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지적합니다. 과학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심장에는 지속적인 연료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가끔은 휴식을 취하도록 설계되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당신이 아끼는 사람 중에 단식에 호기심이 있지만 심장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과학적 사실이 그들의 관점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단식 후 첫 24시간 동안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고 싶으실 겁니다. 정신적인 변화는 심장에 일어나는 일보다 당신을 더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은 수백만 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그 비밀들을 밝혀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그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습니다.